수당시대 의학, 양진 및 수당시대 의학에 대해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서는 임상의학이 비약적으로 발전한 수당, 양진 및 수당시대에 대해서 학습하는데 특히 질병인식이 심화, 질병인식에 대해서 발전하였고 그 다음에 복성 및 연단 같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됩니다. 아울러서 그 당시에 유명했던 이런 의가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는 이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요 첫 번째 소강의에서는 질병인식, 복석, 연단 요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를 합니다. 질병인식 심화와 시대적 특수성. 자, 방장량의 임상 경험이 축적되었다는 것이 이 시대의 특징이죠. 그래서 실제 임상, 그러니까 이론적인 측면 이런 것보다는 실제 임상 현장에서 나타나는 이런 부분들, 특히 질병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효과대로 치료할 것인가 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풍부한 경험 데이터 누적으로 이어졌고 그 다음에 질병의 분리와 인식 체계가 훨씬 더 정교하게 됐다는 이런 부분으로 볼 수 있겠죠. 질병 인식의 정교화, 재병원 후론 이런 부분에서 질병 인식이 정교화해서 빼놓을 수 없는 책이 재병원 후론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소원방이라는 사람이 지은 것인데 전체 67문 1729종의 증상에 대해서 언급한 것이죠. 그래서 방대한 질병 정보를 기록했는데 규모가 굉장히 컸고 증상만 나열하지 않고 각 질병의 병인, 병기, 병변 과정을 논리적으로 설명한 이런 책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질병의 분형과 감별 진단 방면에서 이 혁신적인 견해를 제시하였고, 그래서 한의학의 질병 분류 체계를 학문적으로 완성하는데 결정적인 공헌을 한 의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질병 인식에서는 특히 중풍에 대한 인식이 많이 변화했습니다. 중풍에 대해서는 주로 황제내경에서 중풍이 어떤 증상인 걸 알죠? 그 증상에 대해서 황제내경에서는 중풍이라고 이름을 이렇게 짓고 있죠. 중풍이라 이름 짓는데 이 풍이 외풍인 것이죠. 주로 우리가 질병의 원인을 나누면 3인으로 나누죠. 3인. 세 가지로 나누는 것이죠. 3인으로 나누는데 특히 3인 중에서 어떤 걸 보느냐 할 때 3인은 내인, 외인, 불내외인이죠. 자, 내인으로 해당되는 것이 무엇이 있죠? 칠정이 있을 것이고 외인으로는 유금이죠. 유금. 그 다음에 불내외인은 기타. 이렇게 나누죠. 내인, 외인, 불내외인 나누는데 특히 외인, 유금. 유금이란 건 뭐예요? 풍, 한, 서, 습, 조, 화의. 6기가 지나치거나 미치지 못하는 이런 경우죠. 그래서 풍한섭조와 6기가 지나치거나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이것이 유금으로 변해서 병을 일으키는 것이죠. 중풍에 대해서도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중풍에 대해서도 보통은 외풍이다. 자연계의 풍사에 의해서 이런 풍사에 의해서 병이 생기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요 시대에 오면서 외대비에도 보니까 이 중풍이 외풍이라는 이런 부분보다는 주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요건 밑에 나오니까 보죠. 그래서 황제내경이 강조하던 외감성 풍사의 중심 인식에서 외감 중심에서 양생의 실패나 음식, 사료, 노역 등으로 인한 내부 기운의 손상을 중풍의 근본 원인으로 보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보통은 아직도 외감성 풍사에 의한 것이 많다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그래도 이런 내부적 기운 손상으로 인해서도 오는 것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걸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후세 내풍 이론이 정립되는 중요한 단초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 말고도 중풍 말고도 다른 일반적인 증상에 대해서도 질병을 감별하는 것이죠. 유행병이 생겼을 때 그 유행병이 특히 감기가 있을 때 이것이 감기냐 독감이냐 지금도 굉장히 어렵죠. 이게 감기인지 독감인지 어려운데 그런 것처럼 그
이 같은 이 병증에 대해서도 이제 하나하나 더 분별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상한눈과 유사한 질환들에 대해서도 천행 온역과 일반적인 상한 차이점을 언급하기도 하고요. 그다음 경심력이라는 데서 보면은 이러한 증상들을 갖다가 범주로 나눠 세분화하기도 하고, 또한 소시병원에서도 5종류로 체계화하는 등 병에 대해서도 좀 더 하나하나 감별하는 이런 부분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시대에 가장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복석과 연단인데, 주로 위진남북조 시대, 수당 시기보다는 위진남북조 시대에 이런 것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광물성 약재를 장기간 복용하는 복석이라는 것이 유행하였다는 것이죠. 이걸 먹으니까 일시적으로 정신이 맑고 체력이 강해지는 효과가 있다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먹었는데 부작용이 엄청나죠. 부작용이 막심하여 수많은 인명피해를 낳았다는 것이고요. 곧 자세한 거 뒤에서 할게요. 그 다음에 불로장생의 목적으로 한 연단술이 발달은 뭐 수은 등 중금속을 갖다가 잘 재련해서 먹는 이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복석에 가장 많이 쓰는 대표적인 처방이 오석산이에요. 오석산인데 옆에다 한식산이라 써놨어요. 자, 오석산은 이런 약재를 가지고 광물성 약재를 쓰는 것이다. 이런 광물성 약재를 먹으니까 체내 강렬한 열기가 발생하여 번열 증상이 나타난다. 뭐 번열 증상이 나타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너무 뜨거우니까 차게 만들어야 되겠죠. 차게. 그래서 이렇게 찬 옷을 입고 찬 음식을 먹고 찬 곳에서 자는 등의 수칙을 실행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찬 것을 먹어야 되므로 이걸 한식산이라고도 이름을 지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이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유행하게 되어서 많은 부작용이 있게 되는 것이죠. 열이 많이 나니까 약을 먹고 열이 나니까 어떻게 돼요? 번열이 나니까 옷을 벗고 또는 머리를 해쳐 풀고 막 이 열이 나니까 어쩔 줄 모르고 막 번열하고 뛰어다니고 하는 약간 미치광이처럼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당시 사대부들이 돈이 많은 사람들은 그 약을 실제 먹었지만은 없는 사람들은 약도 안 먹고 약간 미친 듯이 이렇게 옷을 벗고 머리에서 풀고 뛰어다니고 하는 이런 이 사회적인 부작용도 너무 많이 있었다. 그리고 보는 것이죠. 자, 그다음 연단이라는 걸 보면은 연단술은 그 한의학의 약물 재련 기술을 한 단계 격상시켰을 뿐 아니라 불로장생이라는 목적은 미루지 못했으나 수음이나 납 등의 광물을 갖다가 강화하는 이런 이 과정에서 승암의 증류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특히 외형제로 쓰이는 이런 약재 등은 현대화학의 관점에서도 꼭 중요한 내용이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근세화학과 약학의 발전에 커다란 공헌을 했을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서양으로도 넘어갔겠죠. 서양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발전시켜서 좀 더 화학도 발전하는 데 도움을 줬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그 다음 특징인 것 중에 하나가 또 강남 이주. 수도가 천도를 하다 보니까 강남 이주에 있고 강남으로 이주하다 보니까 북경 지역에 살던, 북경처럼 위쪽에 살던 사람들이 강남으로 내려왔어요. 상해 지역으로. 북경과 상해 굉장히 기온 차이가 심하죠. 지금 겨울에는 북경 굉장히 추워요. 북경이 이제 춥고 상해는 좀 아주 추워야 뭐 기온 5도, 여기는 영하 뭐 20도, 5도 이 정도 되는 그런 날씨 차이가 있는데 북경에는 특징이 건조해요. 건조한데 이 상해 지역은 습해요. 습. 왜 습하냐면은 북경에도 황하가 흐르죠. 황하가 흐르고 남쪽에 뭐가 흘러요? 장강이라 해서 양자강이 흐르죠. 양자강이 흐르는데 이 강의 주변에 호수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호수가. 그래서 이 남쪽은 습해요. 굉장히 습한 이런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고온다습한 이런 지역이다 보니까 이런 지역에 고온다습한 강남으로 오다 보니까 여기에 필수적으로 생기는 질병 중에 하나는 각기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각기병을 갖다가 치료하는 처방이나 방서가 많이 생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도 있었고요. 특히 이런 시기에 외국과의 교통이 발달해서 외국 의학이 주로 많이 수입되었다. 이것이 다시 한국과 일본으로 전파되어 의학의 교류가
느끼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첫 번째 강의를 전체적으로 요약을 해보면요. 자, 다양한 경험 축적. 그래서 임상 경험이 축적이 되었고 임상 경험 축적이 되면서 그 질병에 대한 인식이 많이 변하는 것이죠. 중풍이라든가 여러 가지 질병에 대한 인식이 변했고 이런 인식 변한 거에 의해서 또 다시 거기에 따른 치료법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이런 부분이 있었죠. 그러면서도 복속이나 연장 같은 이런 부분들도 발달하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예, 이렇게 해서 이번 첫 번째 소강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